4억 5천만 년 전.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해수면은 더 높았고 산호초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이고 따뜻했고 공룡조차도 아직 살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 우리가 상어라고 알고 있는 뼈와 턱이 있는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배해왔고 그 이후로 다른 해양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백상아리와 같이 먹이사슬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냥꾼으로서 광활한 바다 생활에 진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전에 비해 오늘날의 상어는 덜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룡시대에 있었던 소행성의 충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어종의 수가 줄었고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더 작고 깊은 물속에 사는 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근처에서 마코상어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회색과 파란색 중간색을 띠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에폴렛 상어는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을 산책할 수는 없지만 얕은 열대 수역의 산호 평지에서 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듯한 동작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신비롭고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상어종이 있는데 그런 상어들은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조건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생물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5개의 아가미 구멍이 아닌 6개 또는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아가미 구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들은 적은 수의 아가미 구멍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6줄 아가미 상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뼈는 고대 멸종된 상어의 뼈와 비슷하며 매우 깊은 물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상어도 눈 안에 반사세포의 층이 있어서 어둡고 깊은 바다나 흐린 물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 가까이에 있는 상어는 햇빛에서 사냥하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눈이 크고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은 물에 사는 상어는 눈이 작아서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6줄 아가미 상어도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감지 간상체가 더 많지만 색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이 침투되는 바다의 약광층에는 2종류의 생물 발광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눈으로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몸으로 빛을 내거나 다시 방출합니다. 피부나 장기에는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내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심해 생물들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동물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막거나 과학자들에 따르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장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쫓는 동물의 실루엣에 몸을 숨겨서 위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과 일치할 만큼 충분한 빛을 생산합니다. 물속에서 빛을 내는 가장 큰 생물은 카이트핀 상어입니다. 해수면 아래 300m에서 헤엄치고 물 바닥에 사는 물고기나 더 작은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거의 180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고 해수면 아래 1000m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해 상어 또한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보다 더 큽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보다 더 큽니다. 심해 거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바다 깊은 곳의 생물들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열과 에너지를 덜 잃기 때문입니다. 그린랜드 상어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살아갑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먹이 없이 매우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 덕분에 2200m 깊이에서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상어는 민첩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먹이를 잡지만 수면 가까이에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심해 상어들은 먹이가 적고 더 느린 생활 리듬으로 다른 스타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확실히 까다롭지 않으며 먹이가 살아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름상어는 가장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상어는 비슷한 상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고 친척들은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주로 오징어를 사냥하고 다른 상어와 물고기를 잡습니다. 공룡같이 생겼고 뱀 같은 얼굴, 길고 매끄럽고 날씬한 몸매로 뱀처럼 움직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뱀처럼 몸을 돌돌 말 수 있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일직선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50cm까지 자랍니다. 작은 조각으로 먹이를 물어뜯는 사냥 방식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생생물로 더 큰 동물에 의존하면서 숙주동물을 살려둡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빠진 이빨을 일부러 삼키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양소가 부족한 깊은 곳에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빨을 삼키면 이빨의 칼슘과 다른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클리 상어는 희귀하고 특이한 생물로 가시처럼 생긴 많은 치골과 2개의 작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심이 580m에 이르는 태평양 깊은 곳에 삽니다. 유령상어는 사실은 상어가 아니라 상어와 가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큰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 2개의 등 지느러미, 꽤 큰 눈을 가졌고 사촌들과는 달리 하나의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유령상어는 가느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 은색에서 검은색을 띱니다. 때때로 강과 해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수심 2,5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삽니다.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척주 동물과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마귀상어,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이 퉁퉁한 몸매에 소름 끼치는 상어가 갑자기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징어를 봅니다. 오징어를 향해 다가가지만 간식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어 입에서 턱이 튀어나와 그 불쌍하고 작은 오징어를 낚아챕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상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턱을 다시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턱이 7.5cm 길이의 피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둥이에서 펴질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귀상어는 최대 길이 0.3m, 무게는 21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귀상어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활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어는 길고 튀어나온 주둥이와 특별한 감지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전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7줄 아가미 상어는 커다란 상어입니다. 위쪽은 갈색에서 은회색이고 아래쪽은 흰색, 흑백의 점이 있고 몸통이 굵고 등지러미가 작고 주둥이가 넓고 뭉툭합니다. 최대 0.2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대부분 수심 570m의 깊이에서 살지만 연안의 깊은 해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발할 경우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심해생물처럼 별로 까다롭지 않은 기회주의적 사냥꾼으로 돌고래, 물개, 상괭이 그리고 다른 해양 동물들을 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대부분 수심 4,600m의 깊은 곳에서 살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저처럼요. 과학자들은 1976년에 이 상어를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밤에 수면 가까이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 상어들이 수면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깊은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어는 여과섭식 동물인데 즉 입을 크게 벌리고 수영을 하면서 좋아하는 플랑크톤을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상어의 입 안에는 빛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원양 갑각류와 같이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이 상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지만 거의 수심 3km 아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더 강하고 뼈 있는 물고기들에게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약 7천만 년 전에 산소화되었고 상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뼈 있는 물고기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응하고 변화해온 반면 상어는 적응에 느렸습니다. 또한 깊은 물속은 훨씬 더 추워서 물고기와 다른 냉혈 동물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진대사 속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